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8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근데 보수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 내용적인 거 하나 하고 계산적인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이 동네 관행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중개 보수가 우리 그 실제로 또 실무에 나가면 복비하는 거 있죠. 대부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실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와봐야 지문 하나 줄까 말까, 그것도 몇 년에 한번 줄까 말까니까 큰 비중은 없어요. 하지만 지문 하나가 크니까 제가 기초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비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확인해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한 장 미리 그냥 넘어갔다 올게요. 자, 다시 올 겁니다. 59페이지 잠깐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실비부터 해결할게요. 자, 5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실비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실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두 번째,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권리관계 등이 있죠. 자, 권리관계 등에 이제 확인에 소요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그 1교시, 2교시 때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특히 1교시 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아까 3억인데 은행 융자를 1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 제가 한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B라고 하는 매수인 되는 사람한테 가운데 있는 C라는 개공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은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이. 상대방은 누구다? 취득하고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설명의 방법은 입으로만 떼워요. 등기사항 증명서 같이 서면으로 제시하고 해요. 서면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은행융자 1억이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등기부를 띱니다. 자, 그냥 연습해 보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사시면서 등기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띄워본 적이 있어요? 개공이가 보여준 거 본 게 유일해요. 자기가 띄워봐야지. 남 믿었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너만 믿었잖아. 그럼 그게 과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살면서 몇 억짜리 계약을 하면서도 남만 믿고 사? 그러다 나중에 사고 터지면 어떡하려고. 자기가 직접 띄워봐야지. 그래서 띄워봤더니 등기부 뛸 때 돈이 얼마 들어가던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사이트 가서 열람용으로 띄웠다 그러면은 뭐 700원, 뭐 예를 들어 자판기로 띄웠다 그러면 뭐 1,000원 이런 게 등등 있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랬던 저랬던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0원이라는 금액이 투하됐다면 이 돈을 개공인은요 설명을 위해서 이거 띈 거 맞죠? 그럼 띈 거 맞다면 물어볼게요. 매도인한테 청구한다, 매수인한테 청구한다 하면서 이게 1번, 2번으로 또 시험에 나오면 또 시험이니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자, 둘 다 일리가 있어. 야, 매도인 너 일로 와봐. 네. 야, 내가 등기부를 띈 거는 이놈아 네 집 팔아주려고 띈 거 아니야 지금. 돈 갖고 와 1,000원. 두 번째, 야 매수인, 네, 너 보여주려고 뛴 거야. 네가 봤으니까 돈을 네가 내야지. 본 놈이 내는 거지. 하면서 문제를 내면 또 시험이랍시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둘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자, 머리 내려서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답을 머리 내서 왜 확인을 하고 그래? 자, 쉬는 시간에 활기차고. 자, 그러면 매도인이 줘요, 매수인이 줘요? 아, 둘 중에 찍어봐. 어차피 50% 확률이야. 예? 자, 매도 손 들어봐요. 매도. 매수. 매도가 많이, 자, 매도에다가 30% 손을 들었고 매수에다 70%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매수가 훨씬 많이 들었죠. 그러면 맞은 것 같아요? 불안함이 밀려와요? 제가 맨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거 지금 우스워 보이지 시험이? 자, 아니 물어볼게. 자, 맞은 것 같아? 이번에도 틀린 것 같아? 이제 포기했구나. 틀렸다고. 자, 그러니까 거기 봐봐. 바로 밑에 보자마자 매도인이라고 써 있잖아. 거 봐. 벌써 시험 또 그 망친 거야. 그래서 선배들이 망치는 거예요.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안 그래요. 따라서 누가 주는 거예요? 예? 매도인이 주는 거라니까요. 매수인이 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실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실무 한 대매요. 자, 실무하실 땐 그럼 매도인한테 받을 거예요? 매수인한테 받을 거예요? 예? 예. 안 받아야 돼요. 예. 뭘 또 받아. 자, 받아볼까? 자, 일로 와봐요. 학원 다닐 때 막 중개사법 97.5 맞았어. 그래갖고 경험도 없이 오픈해. 그러더니 이제 매도인한테 그래. 선생님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1,000원 더 주고 가라고.
그럼 여기는 A가 알았다 그래요. 들어서 다신 여긴 안 와. 아파트 단지에 소문나. 그러니까 이게 법하고 실무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 선생님 저는 안 받을 거니까 시험장 가서 답을 안 쓰려고요. 그럼 답이 없어요. 웃기죠. 항상 법하고 실무는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예치제도, 에스크로우 제도,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기억나죠? 자, 좀 전에 이 그림 그냥 활용할게요.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계약이 뻥 하고서 이중매매 사고가 터졌어요. 누가 속 터져요? 얘기해봐요. 누가 속 터져요? 매수인. 얘 돈 갖고 도망갔잖아. 이중매매하고. 그러면 옛말에 틀린 말 없어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속 타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A 쪽에 받고 요거는 B 쪽. B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 거기 보세요. 매수인이라고 써있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것도 장난쳐봐야 매도인하고 매수인만 장난치는 거 이외에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1년 공부하면 틀릴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중개 보수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다시 앞으로 온다. 자, 그러면 56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요 청구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범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산과 지불 시기 이렇게 계산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니까 제가 조금 흥미 위주로 강의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개보수 청구권 파란 것이 1번 보여요? 자, 밑에 그러니까 기초 때는 좀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심화 때 가면 확실하게 어렵게 해줄게요. 자, 걱정하지 마.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성질, 발생 시기의 행사 요건은 기초 때는 편안하게. 자, 이 지금 56페이지 밑에 쪽에서 그래도 가장 빈도 있게 출제되는 게 쌍가로 4번이에요. 거기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에 뭐요? 소멸. 자, 읽어 드릴 테니까 밑줄 하나만 그어 주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라고 써 있죠. 거기까지 밑줄 띄시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자, 무효 취소 해제. 최근에도 민법 시간에 다 나오는 내용들 맞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 절 만나려면. 쉽게, 자, 아직 민법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빠그러졌다고요. 이해 가요? 근데 민법 공부하는 사람이 빠그러져서 민법을 못 붙어요. 자, 무효 취소 해제. 빠그러졌을 때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라고 써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받을 수 없고 소멸한다의 근거가 첫째 줄에 뭐일 때? 그러니까 누구의?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빠그러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당사자 고의과실일 때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림 그려보면 그 쉬운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교재 끝. 자, 칠판 보세요. 제가 기초 때는 요 소멸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머지까지 얘기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자, 이걸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떻게 사무실 한번 사고 터뜨려 볼까요? 어떻게? 또 터뜨려 봐요? 또 크게? 또 크게? 자, 뭐 또 뒷감당하기 힘들 텐데. 자, 금액은 1억만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이제 주택을 1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 B라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개공인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도와줍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이 그림은 아까 이중매매 같은 거는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 사례는 정말 흔한 사례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B가 A에게 계약금 1,000만 원 건넸을 수 있죠. 아까 했으니까 1억은. 예? 1,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할게요. 자, 계약금 1,000만 원 건넸어요, 안 건넸어요? 건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B가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자, 이제 1,000만 원 건네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남편한테 여보 나 계약을 잘 했어요 오늘. 그래서 1,000만 원 건네고 계약금 건넸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중도금, 7월 1일 날 잔금해서 계약서 쓰고 왔습니다라고 남편하고 얘기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근데 남편이 됐든 그래요. 여보,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집을 안 사는 게 낫겠어. 왜? 아니 오늘 9시 뉴스 보니까 뭐 이만저만 해갖고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 그러지 뭐하지 뭐 대출 규제 이러지니까 우리가 이걸 괜히 산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뭐 계약한 지 오늘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밖에 안 된 거니까 내일 가서 이거 계약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 1,000만 원 받아와. 이해 가죠?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했더니 여기는 B가
A한테 연락을 했더니 A가 하는 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녔는데요,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에요.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별도의 특약이 없을 때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약금 아닙니까? 해약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겠죠, 계약법을.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해약금이 되게 되는 순간 B가 집을 사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냥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아직 민법이 안 돼 있는 거야. 이제 배워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계약법에. 자, 그럼 1,000만 원 어떻게 하면 돼요? 날리면 되지. 네 먹으세요. 나 안 살 거예요. 거꾸로 얘가 안 팔고 싶으면 그래요. 2배 돌려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해약금이라는 말이 원명칭이 해약,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이거의 줄임말이 해약금이거든요. 그럼 이 해약, 계약, 보증금이면 여기서 줄여서 표현하게 되면 해약하고 금자를 조합하면 이게 무슨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해약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설명해야 돼. 기초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계약을 해약할 때를 대비해서 걸어 놓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빠그러뜨릴 때를 대비해서 보증, 걸어놓는 돈이다라는 말은 계약금 1,000만 원 건넨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B가 A한테 야, 너 1,000만 원 먹어. 나 네 집 안 살라니까. 하고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그 돈이 해약금이야. 거꾸로 A가 야, 나 집 안 팔아. 어제 뉴스 봤지? 아니 노원구 일대 이만저만 개발계획 봤지? 나 안 팔아. 나 얘 안 팔아. 하고서 2,0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나 안 팔아. 아, 이렇게 계약이 되면 얼마나 편해.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해약금, 위약금 뭐 이런 걸 A, B가 다 학원 다녀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법적인 의미를 알고 이러면 개공이가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법적인 의미도 모르지. 돈 앞에서 또 그냥 열이 받아갖고 화만 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만 얘기해도 맥히지가 않아. 그럼 한번 보세요. B는 A한테 일단 하룻밤 자고 나서니까 1,000만 원 돌려달라 그래요? 안 돌려달라 그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 사람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 네가 안 사는 건데 왜 내가 돌려주냐고. 나 이미 1,000만 원 딴 데 건넸다고. 나 돈 없다고. 그럼 여기 있는 B가 A한테 이 양반 웃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떻게, 자 여러분 개공이 될 거니까 부동산에 전화 와요, 안 와요? 와서 어떻게 받아달라 그래요? 그냥 뛰고 만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또 A한테 연락해봐요, 안 해봐요? 해보면은 여기 있는 A가 C한테 뭐래? 당신 도대체 학원 다닐 때 해약금 배웠냐고. 아직 진도 안 나갔다고. 자, 그 내가 어떻게 하니 그거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민법 공부해서 어떻게 합격했다 치면 A가 C한테 난리 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 뭐 한 거냐고 학원 다닐 때.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개론으로 커버했다고. 자, 안 된다니까 커버. 자, 개론이 꽈락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여기 있는 개공이는 A한테 아예 그래도 그냥 좋게 해서 그냥 500이라도 돌려주고 합시다. 그 여기다 전화해서 그럼 500이라도 미쳤냐고, 왜 500을 받냐고, 하룻밤 자고 1,000만 원 날린 데가 어딨냐고. 난 이런 경우는 또 세상에 처음 본다고. 그럼 여긴 또 안 된다 그러지, 여기다 500이면 안 된다 그러지, 막 이러고 막 해요. 갖고 겨우겨우 어떻게 니들끼리 싸우라고 내 전화기 꺼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중재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예? 그래 해줄 거 아니야. 뭐 그도 뭐 동네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그래갖고 결론은 500만 원에 이렇게 좋게 중간점으로 합의해서 마무리 졌을 수 있죠. 이해 가요? 500 돌려주고 그냥 500 날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A는 A대로 씩씩대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안 돌려줘도 되는 걸 이 양반 때문에 500이나 주게 돼. 아니 이 양반들 너무하네. 하룻밤 사이에 돈천을 꿀꺽하네. 아니 돈천이 A 이름이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욕먹어가면서 다리 역할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오늘 배우고 있잖아. 무슨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해. 아니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 아니 못 살겠네 정말. 자 그러면 어떻게 돈 좀 달라고 전화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전화해요? 어떻게 하지 마요? 아니 한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 지금. 아이 미치겠네 정말 진짜. 아니 난 진짜 여러분 붙어도 걱정이야. 이래갖고는 나
나 진짜 아니 진짜로 그래. 진짜 한번 해봐. 난 여러분 6개월 만에 문 닫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해봐. 아 이거 어떻게 버틸래요? 전화하고 쌍욕을 할 텐데 위약금이고 나발이고 나는 해약금 모르겠고 갖고 오라고. 법이고 나발이고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야? 막 땡깡만 피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화해서 복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연락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씩씩대고 있는 복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계좌 보내라 그래요? 욕만 뒤지게 얻어먹어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말해. 내 씨 500만 원에 안 줘도 되는 걸 주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딴 말을 하냐고 말이야. 난리 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화 끊고 어떻게 이쪽에는 전화해요? 아니면 그냥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해야지. 요금 먹든 해야지. 전화해갖고 복비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룻밤에 500만 원 깎아 지금 당신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어떻게 욕만 뒤지게 먹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맥주 한 잔 먹으면 이게 내 갈 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놈의 에듀윌에 와서 뭐 하려고 자격증을 따갖고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지 하면서 얼마나 한탄스러워. 그래서 6개월 만에 문 닫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영업직에 근무해서 이런 거는요 수도 없이 많이 겪어봐. 그러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중개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아 민법 강의한 우리 심종욱 교수님이 그러면 노원에 차리면 돈 다 긁는 거 아니라니까. 항상 이게 아는 거하고 이게 실무를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술 한 잔 먹고 딱 생각했어. 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리해 주는 것도 내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욕까지 먹었으니까 내가 하여튼 돈은 다 받아내겠음. 자 왜? 좀 전에 제가 밑줄 쳐준 게 바로 힌트 아니에요. 밑줄 친 게 누구의 고의가실? 개공이의 고의가실로 계약이 빠그러졌으면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게 빠그러진 건 맞잖아. 계약이 500 주고 찢어버리고 없던 걸로 한 건 맞는데 이거 개공이의 고의가실이 있는 거예요? B쪽 매수인 쪽의 고의가실이에요? 그 개공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자기가 남편하고 둘이 싸우다 와갖고 안 한다 한다 그런 거지. 뭐 개공이가 남편한테 부치질해서 와이프를 잡아버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럼 결국 복비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끔 가다가 여기 있는 개공이가 선생님 저는요 문을 닫고 제가 소송비가 얼마가 들어가도 저는 이런 건 못 참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 아 진짜라니까요. 내용증명 보내. 내용증명 보내서 공인중개사법 몇 조 몇 항에는 개공이 고의가실일 땐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당사자 고의가실일 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만저만 복비를 지급해라. 안 주면 소송하겠다 해서 이만저만 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자 지급 판결 받아고 돈 받아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 아니 왜 못 받아? 받을 이유는 있지. 그럼 받았어. 그럼 어떻게 아파트 단지에 개공이 실력 있다고 소문나요? 분여회에 가지 말라고 소문이 나겠어요? 주민 상대로 소송하는 중개업소라고 소문나겠어요? 그러면 더 손님이 많아져요? 조만간 문 닫아요? 그러면 원래 닫으려고 했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안 아파요? 가슴이 안 아파요. 그래서 문 닫아요. 어차피 닫게 돼 있다니까 이게 구조가. 한번 해봐봐. 해보면 왜 임선정이가 소공의로 중개실무 경험 쌓은 다음에 오픈하라고 한지를 금방 알게 돼요. 이런 무책임하게 그냥 오픈만 띡 해가고 지금 봐봐 이제 12월에 오픈한다 이제 선배들 오픈해봐 이제 당해보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여러분은 붙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얼굴이 붙었네 벌써 합격을 했네 하면 그렇구나 오픈할 때 문제가 있고 뭐가 오픈이 문제야 합격이 문제지 지금. 자 난 걱정이야. 붙어도 걱정이고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래.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입구에서 그 단지 내 주민 상대로 소송해서 좋은 꼴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열의 9은 그냥 뭐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추운 날 집 보여줘서 겨우 11월 달에 한 건 했는데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자, 그 마음은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일단 수험생인 거 맞죠? 결론, 복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제 그 다음은 묻지 마요. 실무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저 끝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다. 끝. 자, 그러면 선생님 저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른쪽으로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중개보수의 범위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중개보수 체계를 처음 수업을 들으시니까 그 체계부터 제가 잡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이 중개보수를 이렇게 받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요율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율 체계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보시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주택 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주택 외에 들어가는 것은 토지라든지 또는 상가라든지 또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런 게. 하여튼 간에 자, 어려울 거 없어. 1번, 2번을 뺀 나머지는 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개보수 체계가 요율이 나눠져 있냐면 요게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 거하고 고급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는 일반 주택은요, 잘 들어봐요. 0.9% 이내, 0.8%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고급 주택은 0.9% 이내, 0.8% 이내에 있죠. 요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0.9와 0.8이 뭐냐면 요게 요 매매 교환 있죠. 그래서 매매와 교환은 최대 맥시멈이 몇 프로 이내? 0.9, 1000분의 9 이내라고 돼 있고요. 요거 있죠? 요거는 임대차 등. 임대차 등일 때는 0.8% 이내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일반 주택하고 고급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비싼 집이에요? 고급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급 주택이라 할 때 요거는 얼마냐면 9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6억 원 이상. 요럴 때 우리가 이제 고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시가로 한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9억 넘어야 안 넘어요? 넘죠. 그게 고급 주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전세 사는데요. 이 동네에 제가 전세 7억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건 6억 넘어야 안 넘어요? 그럼 고급 임대차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7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통념상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금액이에요. 집을 안 사는 돈인 것 같아요. 7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잖아. 한 2, 3억 대출 받아도 10억짜리 충분히 사는데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협의료 조금 더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9억이 안 되고 6억이 안 되면 일반 주택일 때에는 시도조례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시도조례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동네는 뭔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죠? 그럼 이 동네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요. 자, 저 위로 가면 남양주 있죠? 자, 거기는 무슨 도? 그러면 거기는 경기도 조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도 조례라는 거는 시도마다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이 내용은 전국구이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 답을 써라 그러면 저 밑에 사람들 서운해할 수 있지 않아요?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 답 써라 그러면 지방 사람들 서운해할 수 있죠. 아니 왜 서울 사람들한테 유리하냐고. 근데 조례는 거의 똑같지만 그래서 시험의 어떤 공평성을 위해서는 이 조례표는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 구간부터 얼마 구간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그냥 제시된 거 보고 쓰면 돼요. 하지만 협의라고 할 때 여기는 0.9나 0.8의 맥시멈 선은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똑같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 고급 주택이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 아니에요.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계약을 한 건 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얼마를 받아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돼요? 0.9% 이내에서 뭐예요? 협의죠. 그러면 실제로 실무에 나가보면 개공이가 매도인님 앉아보세요. 제가 학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저하고 협의 좀 합시다. 0.9 이내에서 협의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동네 업계의 룰은 다 0.5% 정도 받아요. 10억 넘어가면 0.4 정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10억에 0.5면 얼마일까요? 500이에요. 500. 5천이면 너무 많잖아요. 예. 자 5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받게 되면 얼마? 1000만 원. 그게 복비예요. 근데 공동중개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복비인 거고요. 이해 가죠? 그렇게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억이 넘어가면 한 0.4 정도 받는 게 이 동네 업계의 룰이에요. 근데 이게 뭐 룰이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0.4를 받았다면 0.8 안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받은 거 맞죠? 그럼 법의 위반은 아닌데 실제로는 개공이하고 의뢰인하고 협의하진 않아요. 그 동네 개공이들 지들끼리 협의해.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 기분 나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당신 나하고 협의 안 하고 말이야? 이러고 다른 부동산 가면 다른 부동산도 그래요. 이 동네는 다 0.5예요. 이래요. 왜? 그들끼리 갈비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살라면 말아도 살라면 어쩔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그 룰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수험생이니까 하여튼 0.9% 이내 협의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오피스텔인데, 자, 오피스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이 오피스라는 말 정도는 물어봐도 되겠죠? 예, 이거는 집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원래는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업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요게, 자, 요건 조금만 이따 보세요. 이 오피스텔 자체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강의를 안 나가게 된 우리 부천학원에 그 인천 그쪽에 부천 쪽에 송내역이라고 있는데, 저희 이제 여러분의 한 5년, 6년, 3년, 4년 전에 선배들이 거기 이제 부천 지원 앞에가 오피스텔이 되게 많은데 우리 제자분들이 거기 많이 좀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의 룰들은 그분 통해서 많이 좀 듣게 되고 그랬는데, 참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한테도 오피스텔은 좀 권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참 좋은 게, 봐요. 지금 이게 오피스텔 여러분이 이렇게, 자, 요게 708호라고 칠게요. 자,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임대인이라고 칠게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세입자가 나갔어. 그럼 세입자가 나갔으면 여기 1층 부동산 사무실 있죠. 어떻게? 여기에 가서 내놓을래요? 아니면 저 길 건너 부동산 사무실 가서 내놓을래요? 아니, 여러분 선택해봐. 그럼 1층 가서 내놓지 굳이 길 건너 갈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길 건너 부동산에다 여러분 내놓을 수 있죠. 나 기분 나빠. 아, 이거 이제 건물 1층에 있는 이 중개업자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길 건너에 내놓으면 길 건너 부동산이 손님 대지고 이렇게 집 보여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부동산에서 앞에서 보면 알까 모를까?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 거꾸로 이 양반이 임차인이야. 이 동네에 나 오피스텔 하나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건물에 구할 거면 이 건물 1층 가, 건너편에 가서 개공이 모시고 가. 그 건물 1층 가지. 그럼 그 건물 1층 가서 부동산에 내놓으면요,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708호는 보여줘요, 여긴 빼고 보여줘요. 보여줄 이유가 없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708호로 전화해, 임대인으로서 전화해. 여보세요, 아니 왜 다른 데는 보여주고 왜 우리 집 708호는 안 보여주냐고, 당신 냅둘 줄 아냐고. 그럼 여기는 부동산이 708호를 꼭 세입자를 넣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안 했는데 복비 안 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니까 길 건너에다 내놓는 게 좋아요, 1층에 내놓는 게 편해? 그럼 1층에 놓는 게 편해. 더더군다나 제가 오피스 하나 구하면 여기 1층 부동산에 가.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속된 말로 말하는 실무에 쓰는 용어로 양타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해 사실은. 그리고 집 보여주러 기름 넣어서 온 사방 쑤셔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 그래. 더더군다나 여기가 좀 권리금을 들어갔으면 이 건물에는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 그럼 거기다 독점성도 있지. 더더군다나 가장 메리트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복비가 돈이 돼요. 어떻게 돈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오피스텔, 자, 그냥 보증금 4천에 월세 80 정도 한번 해볼까요? 대충 할까요? 대충. 자, 그러면 이거 복비 계산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강의하겠지만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 80에다 100 곱하면 8천, 이거 더하면 1억 2천이죠. 근데 이게 1억 2천인데 이 동네 룰은 0.9%를 다 받는 게 또 업계의 룰이야. 이게 돈이 된다니까. 자, 그럼 0.9를 다 받아봐요. 자, 0.9를 다 받았다 칩시다. 그럼 2구 18에다 9일은 9니까 108만 원 나오죠. 예? 자, 그냥 100만 원만 합시다. 근데 양쪽으로 다 받으면 200이죠. 그쵸? 근데 이 건물에 독점성을 지니고 있으면 보통 한 달에 못해도 한 대여섯 건은 하겠죠. 그럼 5건만 해볼게요. 5건만 하면 얼마? 1000. 이해 가죠? 그러면 사장님만 해요? 직원들도 해? 직원들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 그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제 제자분들 이렇게 보면 한 달에 못 벌어도 한 달에 5, 600은 벌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니야? 뭐 기름 넣고 온 사방 휘비기를 해. 뭐 손님이 더더군다나 봐봐. 여기 지금 이거를 오피스텔을 뭐 사무실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언제 와요?
어? 아니 퇴근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오면 몇 시 정도 돼요? 뭐 7, 8시 되겠죠. 그럼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그럼 후라시키고 봐요. 대충 보고 해. 그럼 다음날 또 와서 8시에 후라시 또 켜. 그냥 해.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집을 그렇게 해야 그러면 일요일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요일날 오면 일요일날 쉬는 사람 와서 보고 어떻게 빨리 계약하고 내일부터 다시 이사 들어와서 살아요. 다음 주 일요일날 또 와. 그냥 빨리 하고 계약한다니까. 보자마자 아 그냥 하자 그러고 넘어가요. 집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률도 또 되게 빨라 이게. 어느 날 되는 집 보여주면 10분 만에 계약하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왜냐면 알고 왔으니까 인터넷 검색 다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비가 아무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개보수를 100만 원씩 주고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너무 많이 받아먹는다. 그래갖고 요 주게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쓸 때에는 복비 내려 해갖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별도로 나온 거야. 그럴 때는 이게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는 0.4%로 되는 순간 봐봐봐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 맞죠? 그래서 반으로 확 줄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한 5, 600 정도 벌던 사람이 이제 얼마 벌겠어요? 한 2, 300 정도 벌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물들이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권리금이 4천 하던 게 막 3천, 2,500, 2천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 달에 한 2, 300 정도 버는 거면 부업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요 기준점이 달라요. 자, 어떤 게 이제 기준점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좀 보여주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한 장 잠깐만 넘겨주실래요? 자, 한 장 잠깐만 넘겨주세요. 59페이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피스텔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적용 대상에서 두 줄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목욕 시설이 있죠. 등등등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이해 가요? 모두 갖추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목욕 시설까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오피스텔은 들어가면 그쵸 칸막이 딱딱 파티션 돼 갖고 직원들 일하고 있죠. 이해 가요? 그런데 목욕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직원들이 일하고 이제 사장님 거기 저기 가 갖고 떼비 끼고 있어요. 지금 물에 앉아 갖고 지금? 그거는 아니잖아. 그게 무슨 사무실이야. 좀 이상하잖아. 아니 안 웃을 거면 내비두고 자, 한 일하는데 그거 때 뺏기고 있냐고 지금 뭐 물 받아 갖고 가갖고 때 이태리 타올로 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이런 게 갇혀 있다는 얘기는 이건 주거용이잖아. 그랬을 때에는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반만 받아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동네 관행이 강남이 0.5나 0.4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0.5나 0.4가 된 거야. 그런데 진짜로 위에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진짜 파티션에서 진짜 일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잖아. 오피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9를 동네에선 다 받아요. 협의긴 한데 그 동네 룰이 0.9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노하우는 없는데 내가 중개업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을 일단 권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둘 중에 뭐 업무용 오피스텔을 권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또 뭐 이 건물의 1층에 하나만 있는 거 있죠. 그럼 권리금이 좀 있겠죠. 근데 권리금이 있어도 이런 데를 들어가서 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해갖고 뭐 3, 400, 4, 500 벌면 이거 저는 못 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 오피스텔 이 1층에 부동산을 하나 더 내면 되지. 선생님 사무실은 하나만 낸다며요. 또 방법이 있겠죠. 네. 예. 근데 제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여기가 교육기관이 돼요. 사기꾼 양성소가 돼요. 맨날 뭐 편법만 강의하는 거야. 강의 내용이 무슨 이게 사자 강의야. 그럼 이게 수업이 얼마나 웃겨. 예. 맨날 시간 돈 날려먹고 편법만 배우고 그러면 시험장 가면 답이 없는 거야. 수업은 웃고 즐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얘기할게. 예. 그런 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녹화할 때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세 개 한다 그러면 하나에 300씩만 해도 세 개 운영하면 한 900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가까이 되면 충분히 먹고 살 남잖아요, 사실. 그 뭐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택은 사실은 그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게 특히 이 고급 주택은 돈이 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예를 들어서 타워 페리스를 계약을 하는데 25억짜리를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그러면 0.5가 너무 크면은요. 0.4%만 받아도 자, 25억에 0.3은 얼마예요? 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 타워필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동산의 독점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공동중개했으면 1000이지만 만약에 혼자 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2000. 근데 이번 달에 5건 하면 복비만 1억이야.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데는 훨씬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데 돈이 된다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택이 싼 거 막 2억짜리 매매 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2억짜리 계약하면 0.4%면 8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2억짜리 80만 원은 대부분 공동중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3건 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240. 자, 사무실 임대료 얼마예요? 그냥 100 잡읍시다. 그쵸? 그리고 밥 먹고 기름값 넣고 핸드폰비에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집에 얼마 가져가요? 내 갈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권해주고 싶은 거는 노하우는 없지만 나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어. 그래도 안정적. 그러면 오피스텔 쪽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돈은 안 돼도 하겠다 그러면 일반 주택인데 사실 이거 진짜 돈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살고 계신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가 오늘 몇 개인가 한번 세봐.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야. 드글드글해요. 그래도 이 고급 주택은 돈이 좀 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자격증 따서 절대 하지 말라고 싶은 게 바로 이 주택 외의 대상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야? 토지. 오늘 땅을 실컷 남양주로 의정부로 보여주고 다니면 어떻게 계약해요? 그냥 바람만 쐰 거야. 바람만 쐬러 다녀. 가갖고 무슨 토지를 알고 설명을 해. 그러면 주위 물어볼 거 아니야. 투자자가 저 개공인님, 네 오늘 본 토지가 어디예요? 이거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 보면 땅에 성 거의 있어요, 안 거의 있어요? 대충 여기에요. 그러면 알았다고 계약해요. 어디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대충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3억짜리 계약서를 막 쓰겠어 와갖고 안 써. 예, 바람만 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난 이쪽은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고 하신 분이 아니면 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0.9% 다 받아도 돈이 안 돼. 만약에 3억 원짜리 토지 해봐. 3억짜리 3구 얼마요? 270. 근데 토지가 한 달에 몇 건씩 가기가 쉽지 않죠. 몇 달을 매달려갖고 270 받아봐야 글쎄요. 큰 돈 안 될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앞으로 57페이지 오셔서 자,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거기 중에서 이제 그 교재 정가운데 보면 자, 큰 번호 3번에 중개보수의 지급식이 있죠. 예, 그래서 대부분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지만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 오늘 중개보수 계산이 있는데 저 오늘 기초니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동그라미 3번은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자, 체킹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학원 안 올려다 왔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십시오. 자,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한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 중에서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 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읽어드렸죠? 어떻게? 이해가 가요? 그냥 읽은 거야. 왜? 혼자 독학한다며 책 사들고. 해봐.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자, 그러나 뭐 수업을 들으면 너무너무 쉬운 게 또 중개보수 계산이죠. 저를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임대차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읽은 것 중에서 잘 보세요. 일단은 100을 곱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뭐를 곱해라? 70을 곱해라 써 있는데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5천만 원 미만 앞에 잘 봐요. 뭐가? 5천만 원 미만이란 말 앞에 뭐가? 그래요. 합산한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보증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합산 금액인지 보증금인지 여러분이 혼자 책 보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80짜리가 있다 이거야.
그럼 월세 80이면 일단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8천이죠. 5천이죠. 합하면 얼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1억 3천이니까 얘기하는 거는 요 5천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한번 바꿔볼게요. 보증금 4천에 월세가 50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복비를 계산하시오. 이러고 나오게 되면 오케이 선생님, 네, 선생님이 지난번에 5천만 원 미만은 70 곱한다며요. 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천은 5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요것만 얘기해 줘봐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오케이, 70을 곱해서 계산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잘못 계산한 거야. 봐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산한 금액을 5천 따져요, 보증금으로 따져? 근데 지금 이거는 보증금으로 5천 따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은 잘못한 거지. 그럼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자 4천으로 해볼까요? 보증금 4천에 월세 50이 있다면 일단 곱하기 100을 해. 자, 그래서 합산을 해. 자, 합산하면 얼마? 에? 9천이죠. 그럼 9천이면 5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100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5천 안 됐네 70이네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5천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제가 12월 9일 날 우리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해요. 근데 오늘 어저께도 우리 선생님들 잠깐 모일 때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에듀윌 학원이 지금 직영 학원이 20개에다가 인터넷 수강생들이 2만 명이 돼요. 그러면 그 올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합격자 모임에 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서 또 합격자 모임에 오는 것도 진짜 그 추첨해서 오니까 한 3, 4분 만에 내가 볼 땐 다 마감될 것 같아요. 그 인원수가 다 못 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합격자 모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벌써 전략들을 세우대요. 집에서 접수하면 안 돼. 왜? 속도가 느리니까 PC방에 가야 돼. 가가지고 따그고 타다다닥 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거야 하고서 나름대로 합격자 모임에 오는 전략들을 젊은 친구들은 벌써 다 세워놨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근데 그 합격자 모임에 가면은요,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의 수강생이 있어요. 자, 제가 에듀윌에서 일한 지가 벌써 10년째, 11년째 되는데, 첫 번째 유형, 제가 딱 가잖아요. 그럼 교수님 저 왔어요 하고 시큰둥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왔으면 좀 반갑 좀 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왜 안 그러냐면, 자기는 학원 다닐 때 붙을 줄 알았던 거야. 왜? 정과목 2차 평균이 80이 넘어.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요. 당연히 올 사람이 온 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가워. 선생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왔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야. 넌 올 줄 알았어. 근데 너도 알았잖아. 내가 올 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선생님 저 왔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왜 반가워하느냐? 자기가 못 올 줄 알았거든. 왜? 학원 다닐 때 매일 2차 평균에 보면 평균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날따라 청심원 먹고 반짝해갖고 어떻게 잘 찍어갖고 시작 온 거야. 학교론 계산 문제 3번 짝 찍었는데 이제 한 5개나 맞은 거야. 아주 하늘이 도운 거지. 그러면 교수님 저 왔다고 너무 반가워해요. 그럼 반가워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안 반가워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에? 그럼 공부를 못 해야 돼? 자,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그분이 반가워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를 계산하시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 1,000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색깔 좀 보고 얘기해요. 자, 주황색. 1,000이 아니에요? 5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오케이, 70 쓴 거야. 이거 맞아, 틀려? 맞잖아. 아니 선생님이 5천 안 되면 70이래매요. 아주 운도 좋지 않아? 여기다 100을 넣어봐. 100을 넣으면 얼마야? 4천이지. 그럼 합산한 금액이 5천 넘어야 안 넘어요? 70이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푼 거야. 오케이 1,000원 70 1,000원 70. 그하고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땐 그렇게 나 죽는다 그러더니 어떻게 이게 합격을 한 거야? 하늘이 도운 거야. 이해 가죠? 그래갖고 이제 오픈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오픈을 해. 그러면 37이 21이지 2100이지. 거기다 1000이지.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오픈은 더 빨리 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막 또 요새 바빠. 감정평가서 공부해볼까? 주택관리사를 더 해볼까? 막 이러고 다녀요 지금. 막 물어봐 나한테. 자, 그럼 얼마? 3100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수업 한번 마지막으로 재밌게 한번 합시다. 자, 3100이면 아까 표 있죠?
표에서 한번 찾아봐요. 아까 우리는 표 봤잖아요. 자, 표 58페이지에 표 봐요. 자, 58페이지에 표에 보면 맨 밑에 임대차 보여요? 자, 3,100이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써 있나 확인. 맨 밑에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분의 5라고 써 있죠. 칠판 1000분의 5를 퍼센테이지로 하면 0.5%인 거 맞죠? 그러면 3,100만 원에 0.5면 5, 1은 5, 5, 3, 15 하면 얼마 나올까요? 5, 1은 5, 5, 3, 15 150 그러면 너무 많잖아. 아니 월세를 30만 원 내서 힘든데 복비를 150 달라면 도대체 몇 개월치 월세를 달라는 거야. 복비를 후려쳐도 적당히 후려쳐야지. 자, 얼마? 15만 원 5천 원이에요. 자, 5천 원 까줄까 까주지 말까? 아, 까줘야 계산이 빠르잖아. 자, 그럼 15만 원만 받으면 되겠죠? 5천 원 빼줍시다. 그럼 15만 원 받아요. 근데 이분이 이래갖고 오픈해갖고 얼마나 악착같이 이번 달에 계약서를 5개나 썼다는 거야. 밥도 못 먹고. 얼마야? 예? 번 돈이 75만 원 맞아요? 그 임대료 얼마야? 사무실 임대료 100만 원. 그럼 직원들 월급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밥 안 먹을 거야? 핸드폰은 공짜야? 그럼 집에는 얼마 가져가? 내 갈 길이 아닌 거지. 이래서 좀 6개월 있다 또 문 닫는 거예요. 참 웃기죠. 어떤 거는 참 돈이 되고 어떤 건 참 돈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보증 제가 뭐 한다고 또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1000에 30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개업을 해본 느낌을 전달할게요. 1000에 30이면 굉장히 좋은 집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쉽게 하면 원룸주택 정도 될 수 있는데 비싼 동네에서 30만 원은 월세가 없을 수도 있지. 그죠? 그래도 끼역끼역 30만 원짜리 찾아달라 그러면 어때요? 집이 좋을까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까요? 근데 자기가 월세는 적게 지급해도 집을 찾는 사람들은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걸 찾겠죠. 이해 가요? 그러면 이 집을 찾았을 때 마음에 들까요? 딴 거 보여달라 그럴까? 이게 더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30에 계약하면 후지구지라도 살아요. 집주인한테 도배장판 해달라 그래요. 그럼 도배장판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응? 한 100은 들어가겠죠. 또 뭐 이리저리. 그럼 돈 뺏겨져. 그럼 몇 달치 월세가 나가. 또 석 달치 월세 나가잖아. 그러더니 그 해놓고 나서 또 6개월 있다 나간다고 또 난리를 핀다고.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놈이 또 오면은 그 놈도 또 도배장판 해달래. 그러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줘요? 그냥 살으라 그래. 그러면 계약해. 딴 거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또 됐다고 딴 데 가라 그래요? 노원구를 휘벼. 예, 그래갖고 5건이 난 거야. 예, 그런데 75만 원 벌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복비가요, 어떤 거는 많이 나오는 거 있고 적게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 중에서 선생님이 볼 때 가성비 있는 건 어딥니까 한다면 저는 오피스텔을 권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도 어느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권해주고 싶어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그래도 이게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돼서 사무실 뭐 한 2-3개 정도 하시면 뭐 돈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좀 목표 의식을 갖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 58페이지 피신 김에 위에서 넷째 줄을 넘어오면 동그라미 7번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경매 물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상가주택인데 동그라미 7번이 그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자, 7번 이게 겸용주택입니다. 속된 말로 상가주택이요. 자, 동그라미 7번 58페이지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죠. 그런데 이게 읽을 때는 또 편안한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보세요. 자, 이렇게 상가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4층짜리라 그럴게요. 1, 2층은 상가, 그 다음에 3, 4층은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면적은 똑같다고 칠게요. 그럼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니까. 1번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한다. 에이 참, 전체를 상가로 계산한다. 참 맨날 속여요 선생님은. 3번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각각 계산한다. 이러고 시험 문제 물어보거든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각각이에요? 예, 각각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읽었어요. 자, 이거 봐요. 다음 주도 빠지면 안 돼요. 각각 하신 분들은. 첫째 줄을 다시 보시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죠.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칠판 보세요. 2분의 1이에요, 아니에요? 또 이따 쉬는 시간에 선생님 사실 좀 밑에가 크지 않았을까? 있을 때 그러면 하지 좀 마.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예.
원장님하고 셋이 얘기 좀 하자. 그냥 환불해서 가. 예, 나는 끌어갈 자신이 없어. 자,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거 봐. 주택이라고 써 있지. 근데 시험장 가면 맨날 각각이라고 써 또 떨어지는 거야. 거기 각각이는 나오지도 않아. 뭘 각각이는 어디 각각이가 써 있어요. 알겠죠? 이게 수업 듣는 거하고 이렇게 긴장해서 시험 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보면 여러분들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선배들이 얼마나 1년간 고생해서 합격자 모임에 오신 줄 알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들 뵈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1년 동안 주라고 고생해서 딴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그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복습 안 해도 좋으니까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오늘도 이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거 어렵게 가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